안녕하세요. 닥터 시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최근에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일본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따른 왜곡 뉴스까지 여러모로 한국 사람의 속을 끓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본 깊이 들여다보기 시리즈에서는 자연재해가 일본의 국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1990년대에 1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을 또 2010년대에 8년을 살아 도합 18년 이상을 일본에서 살았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그들의 특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무라이에 관련한 것으로 두 번째 일본을 가게 되었을 때는 사무라이가 나오는 시대극 드라마를 가끔씩 보고는 했는데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확신을 했죠. 여기 이 드라마의 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侍か。ケロ邪魔だ。あれおのれあやまこの無礼者がまたよお待ちください。 보시는 것처럼 사무라이는 지나가는 누구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로 베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라이는 칼을 사용하도록 허락된 신분으로 민중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우리와 다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 조선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관아에서 조사를 나올 겁니다. 우리의 조선이 중앙집권제의 법치국가라는 증명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통치 수단이 윤리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생활 속에 존재하며 또한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한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웃이라도 이간질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든 속내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이 없는 일본의 양민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은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웠을 테니 현실적으로는 언제든 사무라이 칼에 의해 목이 댕강 날아갈 수 있어서 늘 입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사극 드라마의 주제가 인과응보, 사필 규정인 것에 반해 일본의 시대극을 보면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준수한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신데렐라를 구해줄 것 같은 깊은 심리 속에 자리 잡은 갈망이나 판타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비교 사항이겠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945년 이후에 발생한 일본의 주요한 자연재해 리스트를 쓱 보기만 해도 엄청납니다. 과연 재해 왕국답습니다. 이 그래프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인데 왼쪽 사각형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1940년대의 전쟁 기간을 거쳐 1950년대까지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기에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코오베 지진은 당시 아직 오래된 목조 건물이 많은 상태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리스크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쓰나미에 의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죠. 그 많은 자연재해 중에 한국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하는 지진이 있습니다. 바로 1923년 칸또 대지진, 한자로 읽으면 관동 대지진이죠. 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시기에 일어났던 지진입니다. 리히터 규모 7.9에서 8.4 사이로 추정되며 4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된 이 지진으로 도쿄 인근의 현에서 10만 명에서 14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3만 7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0만 9천여 채의 건물이 전부 파괴되고 10만 2천여 채는 반파된 지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지진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지진으로 도쿄 주변의 간토 지방은 계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흉흉해진 민심 덕분에 일반인들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때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에 재난을 틈타 이익을 취득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 보도되었고, 보도 내용에 의해 더욱더 내용이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이 신문에 다시 실림으로써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의 독을 풀고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 라는 헛소문이 각지에 돌기 시작하였고, 당시 지진으로 인하여 물 공급이 끊긴 상태이기도 했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 건물에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던 터라 이러한 소문으로 조선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하게 되죠.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불시 검문을 하면서 조선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는데, 치안당국은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혼란 수습과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자경단의 난행을 수수방관하였고, 일부는 가담, 조장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소문을 이용하여 민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행위는 지금 아베 정부가 언론을 이용하여 민심을 조정하는 행위와 일맥상통합니다. 일본인 요시노 사쿠조는 그에 져서 압박과 학살에서 2,534명으로, 김승학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피해자가 6,066명이라고 적었지만, 그에 비해 당시 일본 정부의 추산은 233명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학살 사건으로 인한 사법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을 진 사람이나 기구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건 중의 하나이며, 일본 사람들의 민중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표출되는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죠.